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해서 찾아오셨어요? 스마트 트레이너 사고 싶은데 스마트 트레이너 지금 샀다가 혹시나 옷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신다고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과연 내가 스마트 트레이너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러분만의 기준을 아마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스마트 트레이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안녕하세요. 저는 자전거를 타는 쌍수르라고 하고요. 제가 자전거를 탄 지는 이제 11년 정도가 되어 가고 있고, 저는 전직 자전거 의류 브랜드 마케터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장에서 일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옷을 사러 오시기도 하지만 또 가끔 이제 본인의 궁금증을 좀 물어보러도 오셨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요런 딱 11월, 12월 이렇게 날씨 좀 추워질 때 가장 많이들 물어보셨던 질문이, 로라를 사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가격도 비싸고 자꾸 버전도 바뀌고 그래서 이거 샀다가 괜히 애물단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좀 돼요 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고종로라를 처음 샀던 게 2016년 9월쯤일 거예요. 9월, 10월 요쯤일 텐데, 저는 이제 그때 스마트 트레이너를 왜 사게 됐냐면, 제가 그때 로드 자전거를 처음 사가지고 이제 엘파마 레이다 5800을 처음 사가지고 로드 자전거에 진짜 미쳐있던 시기였어요. 그냥 시간만 나면 무조건 자전거를 타러 나가던 시기였는데 갑자기 겨울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아마 입문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오랫동안 타오신 분들도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자전거 처음 입문할 때 옷이 너무 없잖아요. 대체로 이제 날씨 좋을 때 뭐 봄이나 여름 이럴 때 자전거를 입문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반팔 저지랑 빕시옷밖에 없는 거지. 근데 와, 겨울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이제 동계 옷도 사야 되는데 동계 옷은 뭔가 좀 부담이야. 그리고 내가 실제로 밖에서 탔다가 너무 추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또 하게 된단 말이죠. 아소스 이런 거 보면은 동기옷 몇 개 집으면 100만원 그냥 훌쩍 넘긴다 그러고,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실내에서 조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에어컨 켜놓고 그렇게 실내에서 타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제 와후라는 브랜드의 키커 3, 아무튼 그렇게 저는 입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로라를 살 때 사실 고민할 것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제 주변에 제가 10년 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트레이너를 사는 걸 봤고 잘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실제로 실패를 해서 되파셨던 분들, 혹은 이제 베란다에 옷걸이로 방치가 된 분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시는 분들, 정말 다양한 부류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봐왔던 걸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본인에게 좀 대입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사람들이 스마트 트레이너를 샀다가 실패하는지,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로 스마트 트레이너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는 목적이 내가 실력을 향상해서 더 빨리, 더 멀리, 더 강해지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가 내 것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세상엔 정말 다양한 이유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분명히 지금 MCT를 나가는 제 지인들도 굉장히 많고, MCT는 항상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제 경쟁 대회를 나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지만, 또 그 반대로 자전거를 정말 동네 주변에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괜찮은 카페들만 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란폰도만 딱 준비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브롬톤만 타시는 분들, 뭐 해외 투어만 다니시는 분들, 정말 다양한 라이더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이 대회를 나가서 기록을 좀 내야겠어, 나는 쟤를 좀 이겨야겠어, 이런 승부욕과 그런 뭐랄까 경쟁심이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 스마트 트레이너 굉장히 잘 쓰시겠죠. 그런데 저처럼 그냥 적당히 타고 적당히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적당히 그냥 사진도 예쁜 데서 좀 찍고 그냥 동네를 좀 순찰하고 싶다, 이런 성향인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겨울이 됐을 때 그래도 실력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봄에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고 이제 다른 운동을 안 하시고 스마트 트레이너를 사서 집에서 좀 훈련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실내에서 타는 건 그냥 러닝머신 타는 거랑 거의 똑같거든요.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경주마 훈련장처럼 그 안에 딱 갇혀서 그냥 로라만 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TV 켜놓고 뭐 드라마 켜놓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 페이스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이 스마트 트레이너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훈련을 시켜주는 것에 이제 의미를 두는 건데, 지금 이 스마트 트레이너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확실했으면 이미 스마트 트레이너를 사셨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팀 훈련들, 제가 예전에 이제 팀 스파이더 활동도 했었고 마빅 팀원들이랑도 많이 라이딩을 했었는데, 팀 활동을 하면 2주에 훈련 해가지고 그 차트가 쫙 나오거든요. 몇 분을 몇 와트로 이런 식으로 개개인마다 이제 딱 맞춰진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스마트 트레이너에 이제 기입을 하고 그걸 프로그램처럼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스마트 트레이너의 가장 큰 장점인데, 그게 나한테 의미가 없는데, 나는 그렇게 훈련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이 스마트 트레이너가 과연 재밌을까요? 분명히 처음에는 막 드리프트 해보고 막 게임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도 오가고 막 영국 사람들, 뭐 일본 사람들, 미국 사람들, 막 세상 각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 꽤나 흥미롭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오래 버티냐는 거죠. 금방 여러분들은 질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퍼포먼스 성향이 아니시라면 사실 스마트 트레이너는 좀 돈 낭비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공간의 제약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6평짜리 이제 원룸 요런 데 살 때 스마트 트레이너를 당연히 대구에서 들고 올라왔었는데, 아무래도 6평짜리 공간이다 보니까 정말 협소해요. 뭐 책상, 침실 뭐 이런 것들이 다 한 공간에 몰려 있는데, 이 스마트 트레이너라는 게 사실 그 스마트 트레이너 자체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 한복판에 그 자전거를 같이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랑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지 신호도 잘 주고받을 수 있고, 플러그가 근처에 있어야지 전기 공급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여기 놓으면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공간 생각보다 쓰기가 쉽지 않아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거실에 두거나 뭐 베란다에 두거나 이런 식으로 뭐 방에 이렇게 서재를 한 공간을 뭐 자전거 전용 공간으로 마련하거나 가능은 합니다만, 이게 그 공간을 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같이 쓰는 공간이고, 이 자전거를 타다 보면 아무래도 오일도 계속해서 체인에서 돌고 이제 스마트 트레이너에서 발생하는 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머지 가족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소음도 워낙 크게 나고. 이게 정말 혼자 사는데 내가 아파트에 산다 이러면 뭐 더할 나위 없어 좋죠. 네, 스마트 트레이너 쓰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혼자 원룸에서 살거나 이렇게 공간이 좁은 데서, 혹은 뭔가 이 자전거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지 않은 그런 생활 환경이시라면 그냥 자꾸 치여요. 이게 이거 좀 치워, 이거 좀 걸리니까. 그리고 이 스마트 트레이너들이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부딪히면 엄청 아파요. 거기에 자전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모 반듯하지도 않고 어딘가 사람이 걸릴 만한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나 아내분들이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소음과 진동인데요. 물론 요즘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 스마트 트레이너들 굉장히 조용해졌고 진동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파트의 구조상, 그리고 이제 빌라들의 구조상 진동이나 소음이 꽤나 전달이 잘 되는 편이에요. 안타깝게도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 같은데,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스마트 트레이너를 타던 시절, 뭐 키커3, 네오, 탁스 네오 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던 시절에는 정말 윗집 아랫집 뭐 주변 그런 이웃들이랑 얼굴 붉힐 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뭐 지금은 많이 좀 개선이 되긴 했겠지만 아무튼 소음이 나는 거 여전히 당연하고요. 진동 여전히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동 같은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밑에다 또 패드를 깔고, 소음을 막기 위해서 막 방음, 막 흡음재 이런 걸 막 설치를 하고 덕지덕지 많이 붙어요. 우리는 딱 깔끔하게 로라 두고 컴퓨터 딱 켜고 타면 되겠지, 서큘레이터 두자,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방진 패드도 깔고 흡음재도 붙이고 뭐 또 막 안에 습기 많이 차니까 제습기도 틀고 뭐 에어컨 돌리고, 그거 아니면 막 창문 열고, 생각보다 이렇게 부가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귀찮은 거 솔직히 좀 딱질색이야 하는 분들은 스마트 트레이너를 탄다는 그 자체가 생각보다 과정이 우리 예상만큼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마 좀 귀찮아서라도 안 타게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귀찮음이라는 게 이 모든 활동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한번 안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 안 하는 흐름이 쌓여서 그게 습관이 돼요, 안 타는 게. 그래서 저는 좀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거슬렸어요. 자전거 세팅이 틀어지는 건데요. 스마트 트레이너가 당연히 뭐 기기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뒷바퀴를 이제 탈거를 하고 그 자리에 바퀴 대신에 이 스마트 트레이너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스마트 트레이너도 하나의 휠로, 그냥 리어 휠로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기존의 휠과는 다른 위치에 스프라켓이 위치를 하게 되겠죠.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조금은 다르니까요. 근데 똑같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냥 적당히 호환이 되게끔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전거를 물린 이 스마트 트레이너와 이 둘의 궁합에 맞게끔 이 변속기의 세팅을
다시 잡아주셔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 다시 원래 휠로 돌아갔을 때 또 세팅이 틀어져 있겠죠? 이게 운이 좋으면 좀 차이가 덜 날 수도 있는데 정말 이런 변속 트러블에 민감하신 분들은 머리 터집니다. 정말 저는 이게 좀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막 체인이 안으로 빠지기도 하고 바깥으로 밀려나기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절그럭 막 진짜 온갖 자전거에서 나면 안 되는 소리가 그때 다 납니다.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전거를 한 대 더 삽니다. 이 스마트 트레이너용으로. 네. 굉장한 일이죠. 네, 그러려면 이제 아무래도 카본 자전거들은,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자전거 프레임 제조사들이 너네 이 자전거 스마트 트레이너에 물리면 우리 워런티 안 해줄 거야, 보증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요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그 흔들림에 대한 그 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자전거에 대한 손상도 많이 가고요. 누적되는 그런 피로도 조금 더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프레임을 새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스마트 트레이너 요즘 한 뭐 좋은 것들 사면 저 때만 해도 100 후반대가 있으니까 지금도 찾아보면 거의 200 가까이 올라갔겠죠. 그럼 거기 알루미늄 프레임 또 사야 돼요. 그럼 얘도 내 기존 자전거랑 피팅 똑같이 맞춰야 돼. 그런데 이게 되냐는 거죠. 똑같은 모델의 알루미늄 버전이 있으면 모를까, 이 스마트 트레이너 전용 자전거는 기존에 내가 타던 자전거랑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오메트리 다 바뀌고, 그러면 내가 타는 자세가 바뀐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훈련이에요. 내 몸이 지금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타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근성 훈련, 뭐랄까 지구력 훈련 이런 걸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어느 정도는 근력 훈련이 분명히 당연히 되겠지만 완벽하게 내가 필드에서 탈 때를 위한 훈련은 아니라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렇진 않으니까요. 다른 자전거 탔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사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서, 아, 요거는 좀 문제다. 이 뭔가 훈련을 하는데 반쪽짜리 훈련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많이 좀 멀어지게 됐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껏 10년 동안, 거의 11년 동안 자전거를 타오면서 이런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이 조금 거슬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스마트 트레이너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이 스마트 트레이너 그래도 겨울에 좀 타보고 싶은데, Zwft도 한번 해보고 싶고 루비도 해보고 싶은데, 그런 궁금증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싶으신 거라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저도 이제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신 거라면 적당한 중고 스마트 트레이너를 사서 그냥 한번 타보고 한 시즌 정도 해보고, 아, 이건 역시 나랑 좀 안 맞네, 혹은 이건 괜찮은데? 쌍수로가 얘기했던 것보다는 꽤나 나랑은 잘 맞을지도 하시는 그런 자기만의 판단을 가지고 이제 스마트 트레이너를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실지 아니면 이제 그만하실지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한번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나 스마트 트레이너에 대한 뭐 궁금증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는 이런 자전거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는 자전거 타는 쌍수루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